일본이 도발할 때마다 한국은 신사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일본이 한미일 공동회견에 이어 국장급 공식 회의에서도 독도 관련 도발을 하자 곧바로 사이다 발언을 날리면서 화제입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문제 삼아 한미일 9차 외교차관 협의회 공동기자회견을 보이콧한 가운데 19일 국가보훈처가 독도 대첩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사실 매년 열리는 추모식이었지만 올해는 앞서 언급한 김 청장의 독도 시찰과 이를 트집 잡은 일본의 공동기자회견 불참 문제가 발생한 상황인 만큼 한국의 대응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독도 대첩은 1945년 11월 20일에 열악한 무기에도 독도를 침략하려는 일본의 무장순 시선 두 척을 격퇴시킨 전투였습니다. 기념사업회는 2013년 이 전투를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에 빗대 독도 대첩으로 명명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전쟁 혼란기를 틈타 독도에 대한 수차례 불법 침입을 시도해왔지만 독도 대첩으로 인해 다시는 침탈을 시도하지 못하게 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과거 이 전투의 추모식을 지금 시기에 중단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발언에 대해 한국이 강경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보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한국의 대응에 반발하듯 한국과 일본 양국 간 국장급 공식 회의에서 일본이 또다시 노골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당국은 일본 측의 어떤 주장도 수용하지 못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22일 외교부 및 뉴스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상열 외교부 아태국장은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한일 국장협의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이 국장은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일본의 수출 규제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 등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와 입장 등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는 겁니다. 아울러 외교부는 후나코시 국장이 독도에 대한 일본 측 입장을 전달한 데 대해 이 국장은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강조하며 이날 회의에서 양국 간 독도 문제가 불거졌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일본 외무성도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우리 언론들도 이날 일본 외무성이 보도자료를 통해 다케시마 상륙 사안에 대해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비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밝혔음을 보도했습니다. 일본 측이 언급한 독도 상륙 사안이란 지난 16일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뜻합니다. 일본은 김 청장의 독도 방문을 이유로 지난 17일 미국에서 열린 한국, 미국, 일본 3국 외교차관 공동기자회견에 불참한 바 있습니다. 이어 이날 한국에서 열린 당국자 간 회의에서도 일본이 다시금 노골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김 청장의 독도 방문을 문제 삼았다는 점이 일본 당국의 공식 발표로 확인된 것입니다. 일본 언론뿐 아니라 일본 정부조차 이렇듯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건데요. 한편 이 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 측의 외국인 입국 완화 조치로 우리 기업인 및 취업자 유학생 등 필수 인력의 왕래가 가능해진 점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도 인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함을 밝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외교부는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후나코시 국장과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 북핵 및 북한 문제 관련 긴밀한 소통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한국 정부의 태도를 유심히 분석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한국이 이렇듯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주목할 점이다라며 그간 신사적으로만 대응했는데 이번 사안은 한국 정부도 무겁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한국 정부가 일본의 계속적인 도발에 대비책이 필요함을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입장이 나온 만큼 일본도 앞으로의 주장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실제로 진보 성향의 일본 네티즌들은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네티즌은 한국 정부가 진짜 저렇게 나왔다고 조금 걱정스러운데 오보이길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일본의 외교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인가. 항상 갈등을 유발하는 그 대화 방식이 참으로 비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외교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죽도를 빌미로 중요 행사 전 국가 간 문제를 만드는 건 솔직히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시기를 잘못 잡은 듯 위험이 큰 발언이었어요. 요즘 국제사회가 일본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나만 하고 있는 겁니까? 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런 반응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문제 삼아
한미일 외교차관들이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3국 협의 뒤 열려던 공동기자회견을 무산시켰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겁니다. 이렇듯 계속되는 트집 발언으로 일본은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소식을 접한 주변국들은 일본의 무례한 행동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놀랍지는 않다. 그러나 분명 없어져야 할 관례다라며 비판했습니다. 극우 네티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극우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한국은 해외와의 무역이 중단되고 한 달만 지나면 원이 휴지 조각이 된다. 내정이 혼란스럽고 경제가 피폐해진 지금이 기회다. 위험을 두려워해서는 전진할 수 없다. 애초에 일본이 공동회견을 거부해 미국의 체면을 구겼다는 한국의 보도가 매우 악의적이다. 일본이 회견장에 나오지 못하게 만든 것은 한국이지 일본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한국의 비상식적인 행태야말로 100% 문제다. 일본 정부로서는 공동회견의 거부 등을 끝으로 화살을 거둘 것이 아니라 한국에 대해 좀 더 실효적인 제재를 발동하기 바란다. 그러면 국민은 기시다 정권을 지지할 것이다. 일본의 대응은 아직 미온적이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상대가 졸도하는 초강경 대응을 해야 효과가 있다. 군사분 계선을 멋대로 설정하고 일본 어업인을 다수 살해, 구금하고 죽도를 무력 점거한 사실을 더욱 국제사회에 강력히 알려야 한다. 옛날 일본 같으면 그야말로 쌀에 야단 맞고 달게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일본이 주장하고 미국 측이 검토하고 공동회견을 선택하지 않은 채 단독 회견을 했다는 사실은 한미일 관계가 미국의 주의를 받았던 때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일본이 언제까지 평화적인 자세를 취할 거라 생각하는가? 한국은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어.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양측 국민들이 피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러한 일본의 배려를 이용해 지속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다. 역사 왜곡을 당당히 자랑하는 행동들이 도발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한국의 대응 시비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본의 외교가 변화하고 있어. 그에 따라 해외의 대응도 변화하고 있고 나쁘지 않은 방향인 것 같아. 우리 정부는 언제까지 유치한 이념 대립을 계속할 것인가? 한국 피해자를 방패막이로 한 폭론, 폭거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쪽이 피해자라고 느끼고 있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미국의 체면을 구겨가면서까지 한국에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은 주변국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왔다. 좀 더 성큼성큼 크게 나올 수 있잖아. 꾸벅꾸벅 고개를 숙여 상대를 달래는 무사한 일은 이제 지긋지긋하다. 지금까지 일본의 독도 도발 관련 한국의 대응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올인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